완전 타동사는 주어, 서술어, 완전 타동사죠.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를 띱니다. 즉, 완전 타동사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타동사 계열 전부 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동사 계열과 다른 점은 이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자동사 계열은 목적어가 없고요. 다만 불완전 자동사에는 보어라는 것이 오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리고 타동사 계열 세 가지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자, 먼저 완전 타동사는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죠. 주어도 명사고요. 그래서 보어와 다른 점은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다 되는데 목적어로는 명사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동사에 뒤에 형용사가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불완전 타동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명사가 오면 불완전 타동사일 수도 있고 완전 타동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그 뒤에 더 오는 것들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like, 좋아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좋아하다라고 외우시는 것보다는 완전 타동사를 외울 때는 타동사 계열을 외울 때는 무조건 무엇을 좋아하다. 여기 우리나라 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함께 외워두시면 뒤에 뭐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부사 같은 것들을 반드시 안 써도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돼서 좀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ccompany 같은 경우에는 뭐뭐과 동행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뭐과 뭐뭐와를 함께 외워두시면 accompany with somebody 라고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accompany someone, accompany somebody 하면 누구와 동행하다 의미가 되겠죠. 일단 like 같은 경우 I like you, 너를 좋아해. you는 이제 목적어죠. contact라는 말은 무엇과 연락을 하다. 무엇과 연락을 하다니까 contact with someone 아니고요. contact someone, contact me 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 이런 말이죠. I will contact you tomorrow morning 하면 내일 아침에 연락을 하겠다.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하면 종종 연락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락을 이제 끊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타동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ccompany 하면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하면 뭐 어떤 목적지를 나타내려면 이제 뭐 전치사를 쓰시면 되겠죠. I am planning to accompany her all the way to the 어디라고 할까요? To the restaurant. 만약에 restaurant 그 식당이 아주 멀다라고 생각해 보면 뭐 all the way 하면 계속 내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사로서 부사구죠. 그래서 나는 그녀와 그 식당까지 계속 동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행할 계획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레스토랑은 좀 별로면 all the way to the island 하면 그 섬까지 라고 하면 되겠죠. Would you please explain what this means to me?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목적어가 너무 길고 뒤에 이제 전치사구가 이제 to me라는 전치사구가 왔지 않습니까? explain something to someone 이라고 쓰는데 너무 길면 이걸 바꾸어서 쓰셔도 됩니다. 문장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도치를 많이 합니다. 이 위치를 바꾼다는 의미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Would you explain to me what this means?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to me가 오면 to 뒤에 이미 목적어가 왔죠. to에 대한 목적어,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왔고 뒤에 또 다른 또 명사절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명사는 이 명사절은 explain의 목적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판단 근거는 뭐 만약에 explain이란 단어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식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이제 explain이 타동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도치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아마 영어를 사용하시는데 좀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구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주어, 서술어, 이게 불완전 자동사죠.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오는 형태입니다. 영어 구조 중에 가장 복잡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혀두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격 보호에는요, 우리가 흔히 보호라고 하면 명사와 형용사로 알고 계시죠? 근데 바로 이전 강의에서 명사의 범위, 형용사의 범위에 투부정사도 있고요. 이제 투부정사가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부정사, 즉 투부정사와 부정사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의 원형을 그대로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가 없는 상태로 부정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 혹은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입니다. 부정사도 부정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에 이 강의가 이렇게 지나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로 오는 것이 명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고, 그리고 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뭐 부정사, 그리고 뭐 명사절이 오는 예는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올 수가 있고요. 분사도 당연히 올 수 있고, 분사는 형용사의 범주에 속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ak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 동사라고 해서 이 have, let, make 요 세 가지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로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의 원형인 거, 즉 원형 부정사 인 세 가지의 동사를 사역 동사라고 나눠두고요. 그리고 준사역 동사라고 있는데 help가 그 예입니다.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서 to 부정사도 올 수가 있고요.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도 오고요. 그리고 원형 부정사, 즉 동사의 원형도 오는 형태입니다. 이외에도 지각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see, feel 이런 우리가 오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see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feel도 조금씩 쓰이고요. 그래서 see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로서 원형 부정사도 오고요. 동사의 원형이죠. 그리고 분사도 옵니다. ing 형태. 그건 이제 형용사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I saw him swimming도 되고 I saw him swim. 그가 수영을 하고 있는 상태를 봤고 그가 수영하는 걸 봤다. 약간 좀 더 그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ing 그러니까 현재 분사 형태를 이제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지각 동사, 사역 동사, 그리고 준사역 동사를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의 원형이 오는 동사군을 따로 이렇게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먼저 make, 사역 동사 중에 make 해보겠습니다. make는 완전 타동사도 되고요, 완전 자동사도 되고요, 불완전 자동사도 되고요, 수요 동사도 되고요. 다 됩니다. 5가지 형태가 다 됩니다. 여기에서 get 같은 경우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의 동사, 즉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가지 품사로 변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사 아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사가 이 5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그 동사를 사용을 할 때 어떤 용도로 쓸지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make는 뭐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로 쓰이는 게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수요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요 동사로 쓸 때는 She made me a book. 그러면 그녀는 나에게 책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대개는 어떻게 쓰냐면 she made a book for me. 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완전 타동사의 형태로 씁니다. 즉 목적어만 오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전치사구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아무튼 이제 make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타동사로는 무엇을 만들다라는 의미죠.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she made a book. 그녀는 책을 만들었다. for me. 나를 위해서 for her. 그녀 for herself 하면 그녀 자신을 위해서. 불완전 타동사로서는 she made me happy. 그녀는 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즉 지금 현재 목적격 보호로서 형용사가 왔죠. 근데 she made me calm down 하면 calm down은 이제 이렇게 진정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용히 하다, 진정하다, 뭐 차분해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she made me calm down 하면 그녀는 나를 진정시켰다, 뭐 진정하게 만들어 주었다, 뭐 침착해지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겠죠. She made me want it 하면 그녀는 날 그걸 원하게 만들었다. 원래 원하지 않았던 건데 뭐 어떤 장점들을 많이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을 많이 얘기해서 갑자기 사고 싶지 않았던 게 갑자기 사고 싶어진 거죠. 뭐 홈쇼핑이 그런 얘기도 하죠. make는 무엇을 만들다 라는 원래 의미에서 누구누구가 어떠한 상태가 되게끔 만들다, 뭐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다 라는 의미로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의 원형도 오고요, 분사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She made me, 만약에 my wife made me a good husband 하면 명사가 왔죠. 나의 아내는 나를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 주었다. 뭐 아내가 어떻게 뭐 나에게 헌신을 했거나 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make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let도 사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have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have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도 많이 옵니다. 목적격 보호로서. 대신 이제 우리 분사 파트에서 별도로 다뤄보겠지만요. 과거 분사는 수동태, 즉 수동의 의미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I had my car repaired 라고 하면 나는 내 차를 수리되게끔 했다. 뭐뭐 하게 하다, 무엇을 한 상태로 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데 have가 이제 불완전 타동사로 쓸 때는요. 그래서 repaired니까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치면 I repaired my car겠죠. 근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자 분께 이제 맡겨서 고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형태죠. 누군가가 이걸 고친 거죠. 그래서 I had my car repaired 하면 나는 내 차를 수리하게끔 했다. 즉, 난 내 차를 고쳤어. 근데 내가 고친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고쳤다라면 그냥 I repaired my car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거는 주의해 주시고, 그 이외에는 뭐 make와 비슷합니다. 뭐 I had him go 하면 나는 그를 가게 만들었다. 뭐 집에 가라고 이야기했거나 했겠죠. help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게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helped him deal with the matter 라고 해봅시다. 그 문제를, 그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되죠? 근데 I helped him to deal with the matter.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I helped him deal with the matt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즉, 동사의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의미적 차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불완전 타동사는 think도 있죠. I thought him a teacher. 나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되게 think는 이렇게도 쓰는데, 되게 think는 뒤에 명사절을 쓰는 거죠. 즉, think가 완전 타동사로 되어서 뒤에 목적어를 쓰는데, 그 목적어가 명사절이죠. 절의 형태를 한 명사죠. 그래서 I thought him a teacher도 쓰고요. 짧죠.
근데 I thought that he was a teacher. that은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하는데 I thought he was a teacher 하면 나는 그가 선생님인 줄 알았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난 그분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알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외에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동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ce 하면 강요하다죠. She forced me to come back home early. 이렇게 해보면 그녀는 내가 집에 빨리 오게끔 일찍 오도록 강요했다. 뭐 이렇게 어떤 힘을 가했겠죠. 뭐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외에도 뭐 I wanted him to help me. 만약에 하면 나는 그가 나를 도와주길 원한다. 되겠죠. 자, to help me가 힘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뭐뭐 하길 원하다 할 때 want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는 알아두면 늘 도움이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예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꼭 한번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동사는 주어, 서술어 이게 수요동사죠. 그리고 목적어가 오는데 요 처음에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뒤에 오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나누는 이유는 이 목적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일단 간접 목적어는 내가 주는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이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대개 간접 목적어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물이 받을 수도 있죠. 동물에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접 목적어는 주로 수요동사니까 주는 동사죠. 주는 걸 의미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받는 대상이고 그 줄 물건 혹은 받을 물건이죠. 이 물건이 뒤에 옵니다. 자, 예로는 아까 전에 했던 그 I made him a book 라면 I made him 그에게 만들어 줬죠. 뭘요? A book 책을 한 권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give도 she gave me a book 하면 그녀는 나에게 책을 줬다. 즉 이 책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책을 그녀가 나에게 주는 거니까 이게 물건이고 줄 물건 혹은 받을 사람이 받을 물건이죠. 그리고 me는 간접 목적어는 이제 대개 이 물건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대명사가 왔을 때 me 목적격이죠. 대명사 중에서도 me, him, her 아니면 it, this, that 뭐 이런 것들 대명사죠. 이런 대명사가 왔을 때는 이게 간접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라면 얘들이 그런데 얘들이 일반 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computer, a book, a door, a wall, a house 이런 거라면 이게 간접 목적어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되면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간접 목적어가 그럴 경우에는 to라는 전치사로 뒤로 빼서 이제 그러면 이 수요 동사가 아니고 더 이상 이 동사가 give라는 동사를 예로 들면 이게 수요 동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gave my dog some food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나의 강아지에게 some food 음식을 좀 주었다죠.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 gave some food to my dog 또 많이 사용합니다. I made my dog some food 만들어 주었죠. 근데 되게 I made some food for my dog 로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he made me some food. She made it some food. 이렇게는 쓸 수 있죠. 이게 대명사라면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으로 써야 되고요.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요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가 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사의 5가지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는 자동사와 타동사로밖에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사 계열 V와 I 이렇게 VI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intransitive verb가 이제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transitive verb VT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동사입니다. 그럼 이게 자동사 중에서도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혹은 타동사 중에서도 완전 불완전 수요 이 3가지 중에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문을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이때까지 익히신 그 구조와 이제 부합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 이제 그 구조를 보고 이거는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이거는 완전 자동사로도 쓰이고 불완전 자동사로도 쓰이는구나. 만약에 자동사라면. 그리고 대개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이면서 타동사도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VI 아니면 자동사 요즘 자동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동사 아니면 VI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타동사 V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개 사전을 보실 때 자동사가 먼저 나오고 타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 동사는 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률상. 그리고 1번 의미가 대개 그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입니다. 즉 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사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를 하나 접하셨을 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한번 먼저 보시고요. 자동사나 타동사 중에서도 정확히 뭐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그 사용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올바른 문장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